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 면접 만점 합격자분을 모셨어요. 2차에서 2번을 떨어지셨는데 29점, 만점이 40점이거든요. 근데 최하점을 거의 받으셨다가 올해 2번 탈락하시고 올해는 만점을 받으셨어요, 면접에서. 그러니까 너무 좀 면접에서 고득점자는 많이 봤는데 만점 받은 사람은 잘 못 봐서 너무 신기해서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29점 이제 받으시고 2차 최종 탈락하신 거랑 40점 만점 받으셨던 거랑 저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간단하게 아주 낮게 점수를 받은 것과 되게 만점 받은 것에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29점 받았던 해에는 첫 번째로 답안이 되게 부실했어요. 제가 이제 면접 파트별로 내용이 조금 덜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딱 문제를 봤을 때 빨리 구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구상 시간 내에 답을 다 못하고 들어가서 그 당시에 유창하게 말 자체는 했지만 답이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직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전혀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게 페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40점 만점을 받았던 해에는 첫 번째로 이제 당연히 답안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굉장히 풍부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말하고,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했고, 두 번째는 제 교직관이랑 교직 철학을 정말 많이 살려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진정성이 있는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준비가 많이 된 답안 같은 네. 그런 느낌이구나. 그럼 선생님 면접 보고 나서 느낌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면접 보고 나서 내가 진짜 이렇게 29점 받을 걸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만점 받을 거를 예상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29점 받았던 해에는 너무 마음이 40점 아픈데, 만점입니다. 네, 그때 되게 못 봤다고 생각은 했어요. 평소에 연습할 때는 사실 더 잘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못했다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말은 잘했으니까 29점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못 봤다는 생각은 들었고, 그 다음 만점 받았던 해에는 그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설명했고 이 정도면 잘했다 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시험 보고 와서 다른 수험생들 분들이랑 이제 카페에서 답을 비교해보니까 너무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신감이 상실하면서 나 포인트 너무 다르다. 나 점수 한 5점 이상은 깎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까보니까 점수가 되게 만점이 나와서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그 의도를 잘 생각하고 거기 맞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의도도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할 때 보통 수험생들이 멘탈 관리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쵸. 2차 준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일단은 1차를 시험 보고 나면은 되게 힘든 상태예요. 마음이 많이 피폐하죠. 내가 실수한 거, 못 쓴 게 다 생각이 나고 1차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2차 준비하는 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2차 준비하는 거는 올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내년에 분명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1차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2차에 온전히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그리고 사실 이때 정말 열심히 해야 안 힘들어요. 1차 생각도 안 나고 오히려 원동력이 돼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떨어지든 합격하든 내가 결국에는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 2차 변별력이 되게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1차에 대한 생각은 있고 2차를 무조건 열심히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 끝내고 2차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작년 시험에서는 그전에는 스터디를 항상 바로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스스로 생각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충분히 생각하는 기간을 가지고 제 판단했을 때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던 건 연습을 많이 못해서가 아니고 내용이 부족해서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왜냐면 스터디를 하면 내 시간이 많이 시간이 없어지니까 문제도 내야 되고 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제 피드백 가서 또 스터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터디를 과감히 하지 않고 네. 저 혼자 공부를 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충분히 채우는 시간을 가지고 네. 1차 합격 발표 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 내용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네, 맞아요. 2차 준비할 때. 일단은 저는 시중에 있는 이제 면접 책을 사서 목차를 쭉 봤어요. 네. 목차를 쭉 보면 이제 기출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파트별로 나뉘어 있잖아요. 주제별. 네. 그 주제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하고 각 주제별로 이제 핵심 요소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기출을 먼저 확인을 하고 기출 확인하고 내용 그 정리하고. 내용 정리를 하고 예상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내용 정리를 할 때 네. 예를 들면 인성교육이면 네. 뭐 인성교육의 개념, 그 다음에 인성교육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 자질,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테마를 다 모든 파트별로 다 정리를 해두고 제 교육 철학, 교직관도 다 정리해두고 하면서 이제 예상 문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별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머릿속에 이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넣어둬라. 네. 그리고 현재 교사들이나 현재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녹여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놔라. 네, 맞아요. 그런 얘기고. 그러면 스터디를 할 때 이게 스터디가 진짜 필요한지 좀 궁금해요. 하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은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는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초수생이나 2차 경험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네, 많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알아야 되니까 네. 무조건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저처럼 2차 경험이 몇 번 있고, 기본적으로 원래 타고나는 분들 있잖아요. 말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내용을 좀, 내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스터디를 굳이 1차 발표 전까지는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스스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강제성이나 조금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네. 온라인으로라도 조금씩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스터디 구하는 방법이나 인원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스터디 구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스터디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차는 특히 1차보다. 그래서 팁을 먼저 알려드리면은, 먼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지를 먼저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모집 글을 눌러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스터디를 이끌어 가는지가 이제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나와 맞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댓글만 참여하겠다고 엄청 무조건 많이 해놓으면은 달아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추천하지 않고 네. 제일 추천하지 않는 거는 네. 그냥 스터디 방향이 안 써있고 네. 뭐 첫 시간에 한번 협의하도록 해요 라고 써있는 스터디는 저는 별로더라고요. 왜냐면 그날 갔을 때 이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도 안 우왕좌왕 맞고, 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 모임 하고 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분들이 생기고. 생겨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스터디는 조금 피하시고 네. 가장 좋은 건 내가 원하는 스터디를 꾸리는 거. 본인이. 그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꾸렸어요. 네. 그럼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라든가 방향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맞아요. 네.